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집무실도 광화문으로 옮겨서 단촐하게 행정관들과 정말 오손도손 나라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광화문 시대는커녕 청와대에서 혼자 밥 먹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청와대 기가 센 건지 말이죠.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청와대가 기가 센가 봐요. 거기만 있으면 그냥 눌러 앉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어쨌든 다른 걸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갖다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느냐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데, 일단 이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때만 낸 게 아니라 2012년에도 낸 겁니다. 2012년에도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사진까지 다 나옵니다. 광화문 시대 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당선이 안 되고 낙선을 했죠. 그때도 보면 사진 보면 뭐 사람이 먼저다. 국민 속으로, 국민 곁에서 문재인의 국민 속으로 선언, 그러면서 이제 광화문 집무실 중앙경사로 이전하겠다고 본인이 밝혔습니다. 그렇죠. 2012년에. 그런데 그 뒤에 17년도에서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다시 또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즉흥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한 공약입니다. 요거지 않습니까? 예. 요건 그 민주당 유튜브에서 직접 저희가 갖고 온 겁니다. 네. 예. 자, 저거 보면요. 어쨌든 집중 유세를 하면서 광화문 대통령을 갖다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게 쉽게 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권력을 개편한다는 핵심 10가지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저게. 그쵸. 첫 번째. 왜? 자, 광화문 정부청사 이전은 그때 이제 말을 제가 인용을 하면 그럽니다. 예. 퇴근길에 남대문 시장에 나가 시민과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 기울이고 노량진 고시촌을 가서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젊은 사람들을 만나겠다. 이 약속입니다.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문재인은 청와대 그 구궁 산전을 버리고 광화문으로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오늘 그 실무 책임을 졌던 유홍준 전 문화재 청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핑계는 여러 개 됐죠. 뭐 대통령이 뭐 보안 문제, 비용 문제 등으로 당분간 어렵다. 그래서 지금 빌공짜 공약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 아니 이렇게 2012년에도 이야기하고 17년에도 이야기하고 자기가 서민 대통령인 것처럼 하는 그 최고의 공약인 광화문 대통령을 이렇게 혼짝처럼 버려버린 겁니다. 이 위원회도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두 개를 만들었죠. 광화문 대통령 시대 위원회 자문위원이 유홍준인데 그렇죠. 여기 이제 춘추관에서 당분간 어렵다. 이거 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가끔씩 뭐 회의비 주고 또 직원들 굴려야 되고 사무실 굴려야 되고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도대체 말이 이 정부는 거짓말을 입에서 열면 나오네요. 그러니까 대선 한 달 전에 광화문 대통령 공약 기획위원회, 서울 역사 문화벨트 조성 공약위원회, 그래서 두 개를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그렇게 해서 청와대를 통해서 뭐 북한산을 가고 뭐 등등 황금빛, 장밋빛 플랜을 막 발표해놓고 뻥이야. 뻥이야. 없던 일로 해주세요. 그리고 그 청와대에서 혼자 밥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혼밥 먹고.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되면 이거는 대통령이 나서 사과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늘도 역시 뭐 유홍준 나와서 뭐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뭐 대통령하고 이야기는 됐냐니까 뭐 우리는 이심전심이라는 듯이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이 사람들이 국민을 갖다 얼마나 우습게 하는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들의 공약이 허황된 것인지 이럴 줄 몰랐나? 그때 아니 청와대가 뭐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오래 있었답니다. 그 자리에. 그렇죠. 광화문이 뭐 새로 생긴 도시입니까?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장이 누굽니까? 박원순입니다. 박원순. 그런데 왜 공약을 해놓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뒤어버리면서 보안도 힘들고 뭐 등등등등 뭐 헬기장도 뭐 힘들고 장난치는 겁니다. 지금. 저기 혹시 영화 다키스타워 보셨습니까? 네. 다키스타워 보면은 영국 총리, 지금도 그 총리 간적 그대로 다 그대로 쓰고 있지 있습니다. 않았습니까? 그게 집입니다. 그게. 그 집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소박하고 아담하고 뭐 사실 그냥 저는 뭐 가봤습니다. 웬만큼 부자보다도 못 사는 그런 집 아닙니까, 영국에서? 근데 그 집이 저는 안에는 안 들어갔지만 지나다 보면 그게 중요한 자리인데 겉으로 보면 그냥 주택 중에 하나, 원하면 그냥 하우스인데
안은 또 굉장히 넓습니다. 나름대로 안은. 예, 해놨는데 어쨌든 국민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총리 국민 관점. 속에 있는 예, 거죠.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 겉만 만들 스타일리스트 뭐 겉만 말은 만들었어요. 대통령 광화문 대통령 내가 뭐 아까 했지만 무슨 저 소주잔을 기울이고 네. 뭐 노량진 고시원에 가서 젊은이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노량진 가서 젊은이들의 고민을 듣습니까? 한 번도 노량진 안 갔대요. 진짜 노량진 안 갔어요, 한 번도. 이때 이야기할 때는 집무실 갔다 어쨌든 간에 나는 그 저 구궁궁궐 같은 그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광화문 청사로 이전해가지고 하겠다. 그랬는데 뭐 아유, 이 오늘 뭐 유홍준이 이야기 들어보면 뭐 청와대 영빈관과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 주요 기능을 대체할 부지를 찾을 수 없었다. 아 몰랐나? 그거 몰랐나? 진짜 미친 사람들. 아니 진짜 미친 사람들이 이제 그 광화문 정보종합청사 지금 정부기관 다 이전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리 텅텅 비어 있으니까 거기 그렇죠. 쓰면 되는 거고 집은 저쪽 뒤에 가면은 그 광화문에 오피스텔 좋은 거 많거든요. 많죠.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습니다. 비어 있는 데도 있고 그거 한층 딱 쓰고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경비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고 또 요즘 옥상에 올라가면 다 또 헬기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광화문 시대 열고 청와대는 다 때려 부셔버리고 말이죠. 거기다 국민 녹지 만들어서 등산로 만들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오늘도 보면 근데 유홍준 이제 전 청장의 말들 보면 참 재밌는 말도 좀 했습니다. 네. 그 일단 그 이런 말 저도 이게 딱 눈에 띄었는데 자 관저 이전 시점 및 방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청와대 관저가 갖고 있는 사용상의 불편한 점, 풍수상의 불길한 점을 생각할 때 옮겨야 한다. 그러니까 유홍준 교수도 이제 이 뭐 이런 문화재, 뭐 풍수 이런 이야기 강의를 많이 했는데 청와대가 풍수상 불길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옮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 좀 나왔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청와대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돼서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풍수지리적으로 불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빨리 나오시든지 왜 거기 있습니까? 그리고 들어가시더니 요즘은 뭐 회의도 별로 안 하시고, 그죠? 그러니까요. 그 청와대 터가 네. 원래 좋은 터인데 말이죠. 길을 잘 받을 수 있는 터인데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네. 시해를 당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원한이 좀 사무쳐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그렇죠. 얘기도 많이 돌고요. 네. 예, 그리고 그게 또 풍수하는 분들은 거기가 좀 음습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도 하는데 어쨌건 말이죠. 좀 전직 대통령들이 대부분 청와대 들어가서 별로 좋지 않은 경험으로 나왔다면 빨리 광화문 시대를 열어서 말이죠.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아 거기 상당히 뭐가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광화문 대통령 약속을 안 지키고 이제 20개월쯤 됐는데 이거 안 되겠다. 당분간 힘들어. 그거 뭐 박원순 시장에는 무슨 뭐 광화문 무슨 저 계획 이런 거 끝난 뒤에 다시 장기 플랜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문재인 시대에는 광화문 대통령은 안 된다는 거고 이걸 갖다가 그건 뭡니까? 그동안에 뭐 본인은 그렇게 뭐 논의 전문가들 모아가지고 뭐 광화문 포럼을 만들고 뭐 등등등등등등 뭐 했다는데 결론은 아무것도 없죠. 뻥이야. 뻥이야. 미안해.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지금 그럴 거면 왜 이렇게 1호 공약 비싸게 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좀 경험 문제 때문에 1호 공약이 파기됐다는 것도 큰 그렇죠. 문제죠. 그러니까 권력 이쪽 사이에 대해서는 이게 1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 이제 그 말을 막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한 게 바로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정부청사 이전입니다. 예. 1번입니다. 이게 왜 권위를 깨고 시민 속으로 들어갔어. 퇴근길에 뭐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 가증스러워. 웃음이 나. 웃음이 나. 뭐 퇴근길에 술 한 잔? 아이고 혼자서 혼밥 먹는 주제에. 퇴근길에 이거 뭐 남대문 시장에 가서 시민들과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은 기울이고 노량진 고시원에 가서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젊은 청춘들과 만나겠다. 이게 바로 그 약속입니다. 근데 뭐 휴지통에 안 돼. 사실은요 그럴 수뿐이 없어요. 보니까 네. 예, 남대문에 가서 시민들과 소주 한 잔 먹으려고 그러는데 자영업자들이 열받았잖아요. 못 갑니다. 에이 뭐 이씨 뭐야 써 이씨 뭐 이러고 고시원 가면 학생들이 고시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 취업이 어려요. 교통공사 세습 노량진 가면 맞아 죽습니다. 아, 그러니까 없애야죠. 그건 이해되네. 그러니까
현실성도 없는 빌공짜 공약이 아닙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이 일자리 대통령도 1호 공약 아닙니까? 경제 1호 공약. 그렇죠. 일자리 뭐 완전 최악으로 지금 됐고. 최악이죠. 한 게 뭐 있습니까? 한 게 없네요. 김태우 폭로한 것처럼 무슨 사찰이나 하고 사찰이나 하고. 신재민 뭐 하는 것처럼 무슨 야 국채 늘려 박근혜 정부에도 부담 주려고 이거 말이죠.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참 처음부터 끝까지 참 마음에 안 듭니다. 요즘. 예. 뭐 좋은 일이 없어요, 이 정부. 속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속았습니다. 완전히 속았어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광화문 공약? 아유. 그래서 맨 처음에 아시잖아요. 커피 들고 탁 청와대 산책하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고 또 식판 들고 막 직원들하고 밥 먹고 막 이런 모습 보이면서 저 사람이 저 쇼는 잘한다. 이제 광화문 나가겠지 했는데 웬걸 그거 한 번 하더니 중국 가서 기자가 두들겨 맞고 온 뒤로는 청와대에서 혼자 밥 먹으면서 그냥 경제도 망가지고 누구 만나면 무섭죠. 욕하니까 다. 예. 그리고 어쨌든 지금 근데 어쨌든 다른 걸 떠나서 광화문 대통령 공약을 갖다가 이제 무산시키면서 그것도 유홍준 시켜가지고 조용히 기자회견을 그냥 끝내는 이런 스타일. 나라면 내가 마이크 잡고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이런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인간적으로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할 때는 광은 다 내고 안 되면 뒤로 딱 숨어버리고. 그 광화문 시대가 아니라 얼마 전에 체코 시대를 열었습니다. 관광 시대. 혼자 좋은 데 가서 밥 먹고 돌아다니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 SNS 반응을 보면 청와대도 아닙니다. 저고화대 시대. 저고화대 시대가 열렸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제가 적자를 무슨 적자인지는 모르지만 왜 그런 말을 쓰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저고화대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저고화대. 청와대 아닌가요? 왜 저고화대죠? 저고화대. 문재인 시대는 저고화대 시대. 저고화대 시대가 열렸다고 비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큰일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늦은 시간에 방송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정말 진짜 광화문 시대 한번 열어보고 싶습니다. 다음 대통령은요 꼭 광화문 시대를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다니면 자영업자들이 박수 치면서 야 장사 너무 잘 됩니다. 그리고 노량진 그 고시원에 가면 학생들이 고시 다시 부활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학생들이 일자리 주고 말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치고. 그렇죠. 예,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가면 다 맞아 죽습니다. 자,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